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밤중에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치고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은평 소방서에 따르면 24일 0시 15분쯤 진관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주민 40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18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집 거주자 2명은 안면 화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장비 37대와 소방대원 128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50여 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안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과 현금 1억 원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합니다. 김현기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자녀 출생이 예정돼 있거나 태어난 지 1년 이내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연간 4천 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합니다. 한 자녀 가구는 연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두 자녀 가구는 연 4%, 세 자녀 가구는 최소 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시 유통조례에 따라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지만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는 미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한 달에 2번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에 금지하고 있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반복 전화를 걸어 경고 멘트를 보내는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전화 안전 발신 시스템 일명 폭탄 전화를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1초에서 30초 주기로 계속 전화를 걸어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알리는 경고 멘트를 보내게 됩니다.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되며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1초 단위로 발신 간격과 횟수가 조정됩니다. 특히 불법 광고주가 폭탄 전화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발신 전용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으며 일반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까지 모두 130개의 전용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4월 27일 양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접수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대회는 기존 하프 코스와 10km, 5km 코스 외에 10km 커플런과 5km 가족런 등 이벤트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8년 만에 부활한 양천 마라톤 대회에는 4,6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열린 바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역 청년 정책에 참여할 네트워크 위원 3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에 주소를 두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데요. 위원으로 선발되면 기후, 환경문화와 예술복지 등 5개 분과에 소속돼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정책을 발굴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양천 청년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195명의 청년위원이 활동했으며 디지털 문해교육과 어르신 대상 문화기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 공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회의를 통해 우선 추천, 즉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근 3년 연속 패배한 지역구거나 역대 선거에서 당 소속 당선자가 없는 지역구로 정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도전장을 낸 인천 계양을 지역도 포함됩니다. 공관위는 또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됐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곳도 우선 추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지만 기준과 상관없이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한파에 경기도에서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김포에서 80대 1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난 23일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생한 한랭 질환자 수는 모두 46명이며 이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오전까지 파주, 하남, 김포, 부천 등 4개 시에서 수도시설 동파 사고가 8건이 접수됐는데 모두 수도 계량기 동파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한파에 대비해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 중이며 31개 시군에서는 공무원 557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랭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저체온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병원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랭 질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탓이겠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요? 네, 한랭 질환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운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체온 유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낮아질 때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갑자기 낮아질 때 급증하게 됩니다. 매우 추운 날에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나 또 국소적으로 동결 손상을 입는 동상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체온증은 체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동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직이 괴사되고 또 심한 감염이 동반되면 해당 부위를 절단해야 되는 등의 후유증과 합병증이 큰 위험한 대표적인 한랭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체온증 증상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나요? 네, 저체온증 증상의 초기에는 우선 심한 추위를 느끼면서 이제 심하게 몸을 떨면서 체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반응이 생기지만 더 진행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생기거나 또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 더 저체온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히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방치되게 되면 결국은 심장 부정맥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가 있어서 의식이 떨어진 환자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119를 이용해서 이송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옷에 젖은 곳이 있다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서 추가적인 체온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중복 감염의 위험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그 A형 독감인 그 H1N1이라고 불리는 신종플루, 그리고 H3N2형인 계절 독감, 그리고 B형 독감 모두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독감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A형에 걸렸다가 또 B형에 걸릴 수 있고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계절 독감에도 걸릴 수가 있고 또 현재는 또 코로나19 감염도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기저질환 노약자, 특히 동거 가족분들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겨울 한랭 질환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추울 때는 짧은 시간에 노출되어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바람이 불면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머리와 귀,
얼굴, 손 등을 잘 보호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젖었다면 즉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장에서는 한랭질환 예방 지침을 잘 교육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주변에 기저질환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라든지 또 영유아가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환경을 점검해 주시고 또 수시로 체온 측정을 해 주셔서 한랭질환 증상 같은 것들이 동반되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달력을 한번 넘겨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선거 60일 전인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월로 가볼까요? 이달부턴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21일부터 이틀 동안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뒤이어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거리 유세나 토론회, 벽보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허용됩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해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이번 선거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의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위반 내용을 신고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달력으로 돌아가서요. 2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각 선거구별로 투표할 사람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4월로 가보겠습니다.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고요. 투표 마감 직후엔 개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할 22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투표하는 한 걸음, 미래를 위한 큰 걸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공모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문구입니다.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시간. 유권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케이블 TV도 함께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두루두루 좀 살펴주시고 선거 때만 나와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씩 들려서 친구처럼 이웃처럼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장사가 잘 된다나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참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런 거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는 국회의원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이 가능한 공약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두발 자유하겠습니다 학생회장 항상 단골 멘트 한 번도 낸 적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루어질 줄만한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타협해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떡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